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번엔 함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사이클이 아니라 사이클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않은 채로 적당한 수준에서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 193번 1부터 9까지 해서 A로 정의된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자, F는 일주일이기 1부터 9까지 1부터 9 오케이. 대신 Fi 플러스 1이 을 만족하는 자연수 i는 3개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요. 우리 실제로 이거 보면은 저는 이제 함수의 개수는 언제나 이 순서쌍의 개수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볼까 싶은데 이렇게 있으면 얘를 몇 개로 쪼개라. 3개예요, 4개예요? 그런가? 4개로 이렇게 쪼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개로 쪼갠 다음에 이걸 A, B, C, D라고 했을 때 A 다음에 B가 나오면 안 되고 B 다음에 C가 나오면 안 되고 C 다음에 D가 나오면 안 되는 그런 배열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4개로 쪼개기 위해서는 8개의 사이사이 중에 3군데에다가 이렇게 칸박이를 설치해서 A, B, C, D라 하고요.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4팩 중에서 자, A 다음에 B가 오는 묶었을 때 3팩, B 다음에 C가 오는 거, C 다음에 D가 오는 것도 3팩이니까 곱하기 3번 빼주고요. 자, 우리가 빼 여기 가끔 이렇게 나와. A 다음에 B, B 다음에 C 또는 C 다음에 D가 나오는 거를 이제 빼기 위해서 A, B 묶었을 때 3팩. 그러면 얘네들의 교집합은 A, B, C, D거든요. 그러니까 2팩. 이렇게 교집합도 2팩, 이렇게 교집합도 2팩.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3 해주고요. 전체 교집합은 당연히 한 가지겠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는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면 기통 중간은 자꾸 운이 좀 필요해요. 문제 딱 봤을 때 생각이 딱 들면 너무 좋은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컨디션 유지가 관건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첫 시간 때 얘기한 것처럼 3단위하고 4단위는 뭔가 미묘하게 무게감이 다르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194번 A에서 A로 정의된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거에는 자주 출몰한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요즘은 살짝 뜸합니다. 살짝 뜸하다라는 거는 또 한 번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닐까 싶어요. 자, A에서 A로 정의된 1대1 대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함수를 F로 하자. 이때 적어도 하나의 A에 대해서 이 적어도 1대1 대응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저는 이걸 주기라고 표현하거든요.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이클이라는 표현 대신에 여기서도 원순열과 마찬가지로 주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n번 합성해서 a가 다시 a로 돌아오기까지의 최소 n을 a의 f에서의 주기라고 하자라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주기가 n인 원소는 n개끼리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n개끼리는 대응되는 경우의 수가 n-1패까지라는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건데, 다시 적어도 주기가 3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거는 주기가 1인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수를 1과 3이 아닌 수의 합들로 표현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여사건이에요. 아까 이건데 주기가 n인 원소는 n개끼리 그룹을, 그러면 주기가 3인 애들은 3개씩 이렇게 뭉쳐다닌다. 그러니까 7개의 원소를 3개나 1개짜리 그룹이 아니게 한번 만들어보자. 제일 쉬운 게 7을 5 더하기 2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말고는 의외로 없어. 그래서 여사건이 훨씬 편안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기가 7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7개의 원소들의 대응 경우의 수가 6팩이에요. 그리고 주기가 5인 그리고 주기가 2인 애들로 나눠진다는 건 7개를 5개, 2개로 나눠 놓은 다음에 이 5개는 대응 방식이 4팩, 이 2개는 1팩 이렇게 됩니다. 1팩 뭐 하나만 하죠. 자, 그래서 얘랑 더한 값을 s라고 한다 그러면 그 s를 전체 경우의 수인 7팩으로 나누면 6건의 확률이니 이걸 1에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팩토리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약분해주면 계산 실수도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추가적인 기출 문제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195번이나 196번이니까 나중에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기성을 띠는 함수들만 이렇게 따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의 문제는 197번부터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특히 197번 같은 경우는 함수의 기본, 오브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1, 2, 3, 4, 5번을 잠깐 바로바로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난이도를 수학적으로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문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그걸 203번을 한번 읽어볼래요. 203번 쭉 넘어갈게요. 203번 같은 경우는 옛날 한옛날에 제2의 일본 에모로 나왔던 문제인데 개념이 참 예뻐요. 모든 원소는 6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모든 원소는 6번 만에는 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6번? 아니 원소가 5개밖에 없는데 주기가 6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기가 6인 건 아니에요. 그럼 주기가 1, 2, 3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 2, 3.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잘 읽어보시죠. 1, 2, 3, 4, 5인 각각의 정수 K에 대하여 K번째에 A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원소가 K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요. 1, 2, 3, 4, 5 각각의 주기를 T1, T2, T3, T4, T5라고 하면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경우는 5가 2 더하기 3으로 표시되는 경우밖에 없고요. 주기가 2인에 2개, 3인에 3개인 거죠.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20가지의 함수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대1 대응 관계에서는 언제나 주기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1대1 관계 문제는 아니지만, 관계 문제는 아니지만 204번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 해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괜찮은 문제가 아닐까 싶은 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중캠 기출이다 보니까 얘는 중캠 옛날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4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한 문제를 통해 좀 더 해본다? 그럼 거기 밑에 있는 이야기처럼 조건 C를 6개가 아니라 4개, 2개, 0개로 바꿔서 생각하면 좀 더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만 더 넘겨서 한 문제 정도만 더 풀어볼게요. 한 문제 정도만. 205번.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또 주제. 205번. A는 이렇게 1부터 12까지 이때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주기가 다 4야. 이 말인즉슨 주기가 1 또는 2 또는 4. 오케이. 1, 2, 4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2번을 쓱 봤더니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여기에 담겨진 숨은 의미 중에 하나는 절대로 주기가 2는 아니야. 즉 모든 원소의 주기는 다 4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니네들은 오케이. 4번 만에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이 f of f를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두 개를 묶어서 생각을 해주면요,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으며 두 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좋아. 그럼 왜 6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6일까? 그래서 일단은 x에 좀 큰 값을 넣어봅니다. 그 큰 값이라는 게 6을 넣어봐요. 맥시멈 12가. 그러면 f of fx와 6의 절대값, 이게 6이다?
그럼 얘는 0 아니면 10인데 0이 없으니까 f of f6은 12구나. 그래서 6이 12로 가고 거꾸로 이 이야기는 f of f12는 6으로 오겠다. 즉 6은 어떤 무언가를 거쳐 12로 갔다가 다시 어떤 무언가를 거쳐서 6으로 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과 12가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그럼 12를 빼고 6을 빼고 생각하니까 다시 x에다 5를 넣어보면 5하고 11, 4하고 10, 3하고 9, 2하고 8, 그 다음에 1하고 7 이렇게 6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 5개 중에서 이 빈칸은 만약에 여기에 5가 온다면 11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도 둘씩 짝을 지어야겠다. 6개 중에 2개, 4개 중에 2개 여기서 짝을 지어야겠다. 그럼 얘네 둘이 짝을 지었다라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가 5, 11이 될 수도 있지만 11, 5가 될 수도 있으니까 2의 세제곱 해주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를 원하는 수 있다. 주기성을 이용한 좀 더 변형된 형태의 문제를 봤습니다. 어떻게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게 이러한 힘든 겨울방학 중간에 명절이 또 있죠. 그런 거 하나 바라보면서 또 지내는 게 아니고 보통 명절은 최소한 하루 정도는 쉬잖아요. 최소한 진짜 그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도 최소한 하루는 쉬죠. 만약에 명절 당일도 수업하는 학원이 있다. 그런 거는 부모님하고 잘 빼가지고 째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가? 그다음에 하루나 이틀은 쉬어야 돼요. 학생들이 꽤나 많은 학생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밀린 숙제 그때 다 해오겠습니다.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말리고 싶어요. 그 하루 이틀이라도 쉬어야지 씨. 어우. 특히 요새는 이제 코로나라 많이 안 가긴 하죠. 많이 안 가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간다면 차 안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뻔하거든요. 일단 집에 와서 집에 오면 몇 시니까 그때부터 해야지. 집에 오면 하고 싶겠어. 처음부터 마음을 내려놓는 게 좋아요. 갔다 와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괜히 하지도 못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포함 매체. 스키 타러 가야 돼. 스키 연결 때 보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엄마 아빠 따라서 보드 타고 가고 20살 넘어가면 이제 친구들끼리 스키장 그러다가 이제 어느샌가 보면 스키장 옆에 있는 다른 데에 자꾸 관심이 가. 하이원 리조트 그 옆에 있죠. 강원도
머릿속에 이미 많이 때려박은 그러한 것 때문에 뭐 할 게 좀 뻔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예시만 조금 들어볼게요. 너희들이 이제 209번 한번 볼게요. 209번. 얘는 경찰대 문제인데 경찰대 문제다라 그러면 학생들이 경찰대 들어가는데 또 그렇게 수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경찰대 시험 문제가 오히려 수능 문제보다도 가끔 보면 더 좀 빡세요. 너희들은 경찰대는 가는 친구들 거의 없잖아요. 좀 봐도 있습니다. 네. 괜찮은 선택일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직업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1년 반이지만. 자, 209번 1, 2, 3, 4, 5, 1, 2, 3, 4, 5 있는데 여기에서 네 자릿수를 만들겠다. 하나는 안에 남아있겠죠? 그 친구는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네 자릿수를 만들겠다. 얘도 하나는 남겨놓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같으면 안 된대요. 문제에서 딱 떠오른 건 교란수예요. 그래서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확률은요 이쪽은 1, 2, 3, 4, 5라고 고정해도 될 거고요. 그럼 얘네가 가질 수 있는 5팩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여기에 키포인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X5와 Y5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X5와 Y5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지 않은 경우가 D5. 니네 둘은 같니? 즉 얘가 5다? 그럼 얘는 1, 2, 3, 4 재배열 D4. 그래서 120분의 23이죠. 교란수를 이용한 적당히 괜찮은 문제 하나 가져와 본 거고. 혹시 210번 같은 경우는 본 적이 있을까? 본 적이 있다면 정답이 딱 떠오를 수 있는. 이 615의 시작은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3으로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답이 똑같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얘는 1, 2, 3, 4, 5에서 1, 2, 3, 4, 5 615로 가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전체 함수에서 614의 5제곱이 되게 하려면 한 놈을 이렇게 가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이 치역에 포함되지 않는 함수들, 2가 치역에 포함되지 않는 함수들, 이런 식으로 포함배제를 생각해서 써놓은 식이 이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1, 2, 3, 4, 5가 모두 치역에 포함되는 함수들. 그래서 5팩 이었던 문제.
다음은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약간 경시 이론들이 가끔 나온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제 문제인데 아마 올러 넘버 올러리안 넘버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둘 중에 어떤 거였는지 조금 헷갈리네요. NK 뭐 이렇게 쓰는 오일러 수. 거기 올러리안이라고 돼 있네요. 오일러의 수라고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거죠. 어떤 거냐면 1부터 n까지를 배열하는데 감소하는 지점이 k번 나오는 그런 배열의 가지수.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211번. 자, 그럼 211번은 증가 횟수로 거꾸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n이 30일 때 증가 횟수가 1인 순열의 개수, 즉 쭉 감소하다가 증가 한 번 딱 하고 쭉 감소하는 이러한 순열의 개수가 몇 개냐?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러면은 선을 지킨 거죠. 이게 두 번이 되는 순간 그 겨우 두 번이지만 식이 되게 뭐라고 할까? 값이 되게 벌어진다. 30까지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과한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적당히 6명으로만 했잖아요. 6명 가지고 나중에 이게 K 값이 2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30명이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30개가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진 다음에 큰 순서대로 쪼르륵 배열하면은 웬만하면 여기서 증가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의 30제곱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는 and 마이너스 2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요거를 시작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감소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도 여전히 그냥 쭉 감소만 일어나더라. 그 얘기인 즉슨 마이너스 적당히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는 방법 29가지가 되겠죠. 정답은 2의 30승 마이너스 31 이와 같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두 번만 감소해도 포함 배제라는 걸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212번을 통해서 한번 맛을 보고요. 감소가 한 번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럼 포함 배제가 들어간 포함 배제 문제, 포함 배제가 들어간 기출 문제 하나 짚어볼까요? 216번. 그러면 포함 배제라는 주제를 이렇게 따로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은연중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걸 쓰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대놓고 요거다, 대놓고 포함 배제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얘랑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216번 보면 1번하고 2번하고의 이제는 온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1번은 겨우 5자리 문자열이에요. 겨우 5자리. 겨우 5자리 문자열이다 보니까 5칸을 얘네들로 채운다. 4의 5승 그 중에 배드 또는 배드 또는 배드 이런 배열을 빼자. 좋은 건 교집합 따윈 없다라는 거. 4의 5승 마이너스 4의 제곱을 3번 빼주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놓고 마음 편하게 2번을 딱 봤더니 14자리. 아니, 그러면 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러한 1번, 2번, 3번부터 따져보면은 12번까지 이 12개에 대해서 포배를 해봐야 되는 건가? 하겠지만 이런 거를 조금 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우리는 일반화된 포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전체 4의 14제곱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 4의 11제곱을 12번 뺄 거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교집합을 구할 건데 교집합을 얘네들을 어떻게 일일이 따질까 싶겠지만 실제로는 배드가 2번 이상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이 빈칸의 합이 8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의 8제곱이고 교집합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 횟수가 3H 8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도 12라기보단 맥락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2H 11이라고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배드가 3번 이상 나오는 경우는 4군데의 합이 5칸이 될 테니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예쁘면 뭔가 맞았구나 싶죠. 얘도 마찬가지로 4의 14제곱만 해도 계산 못해요. 그래서 저렇게 식으로만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너희들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값일 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식으로만 표현해도 인정을 해주죠. 자, 그 이외에 포함 배제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자, 한 장 넘겨서 봅시다. 뭔가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뭔가 좀 아쉽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주제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어떤 과거 학생이 자기 이주제로 과거는 그게 이제 연구, 과제 연구, 뭐라고 하지?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하도 다 달라서. 자, 뭔가 한 개 많아. 케일리의 정리라고 해요. 케일리의 정리.
KLA 정리 보시. 행렬 해보면 KLA 획턴 나오죠. KLA 여기서 KLA N개의 점을 갖는 생성 수용도의 개수.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로서의 활용이 아마 이런 거. 이렇게 섬이 4개가 있다. 여기에다가 다리를 3개 놔서 모두 연결이 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는 총 6개의 다리 중에 3개를 지으면 되지만 그랬다가 삼각형이 되면 어떻게? 그래서 4개를 빼면 16이더라. 근데 이 16이 알고 보니 4의 제곱이네. 그거. 그래서 220번은 이러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하나 이렇게 이미 놓은 채로 나머지들 다리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가. 그래서 A, B라고 할 때 나머지 3개의 점이 0개, 3개, 1개, 2개, 3개, 0개 붙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밑에 있는 221번 같은 경우도 6개의 섬, 5개의 다리. 이건 진짜 그냥 걔 노가다를 해라. 실제로 한 10년쯤 전에 어느 학교에 나왔던 문제인데 얘를 6의 4제곱 즉 1296이라는 걸 알고 케이스를 나누는 거와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르고 케이스를 나누고 푸는 거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답은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풀이를 적당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과 관련해서 224번을 해보시면 연도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서울대 신청문제인데 224번 문제를 읽어보고 이해하는데 시간을 1분 정도 드려볼까요? 베스킨라빈스 거 이렇게 구매하고 그러면 SPC? 아닌가? FM? SPC 그룹 아니야? 베스킨라빈스? 아쉽네. 기사들 댓글들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드립력 이런 것들 이런 거 대단하다. 네, SPC 스폰이 풀어졌을 때 뭐더라? 뭐 이렇게 할까? 진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얘들 주변에도 드립력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약간 아재 개그스러운데 가끔씩 하나씩 터져. 저도 원래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수업은 워낙 시간이 짧다 보니까 잘
그걸 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게 너무 아쉬워요. 원래 그런 건 물량 한 1000개 해서 한 2~3개 터지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재밌어. 자, 224번 어떻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n이 4고 k가 2일 때의 예시입니다. 1번 a n, k는 어찌 구할 수 있을까? 일단은요 흰 공과 검은 공으로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줄은 서로 다른 색깔의 공만 연결한다 해서 너네들 혹시 그래프 중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프는 2분 그래프 혹은 한국말로는 2분 할 그래프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는 이제 알파타임 이라는 표현을 쓰는 2분의 그래프. 그래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여기와 여기 사이에만 선분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래프. 얘가 딱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n개의 공을 흰색 공과 검은색 공으로 나눠야 될 텐데 흰색 공이 i개, 검은색 공이 n-i개 나누는 것 자체가 n 컨비네이션 i가 될 겁니다. 그럼 그들 사이에 그을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이쪽의 원소와 이쪽의 원소의 곱인 n-i가 되겠죠. 그 중에 k개의 선분을 이어주면 되겠다. 이게 얘예요. 그래서 여기엔 시그마 i는 0은 의미가 여기 왜 n이냐 0은 의미가 없으니 0 필요 없고 1부터 n-1까지만 해주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게 요거예요. 오히려 편해. n이라서 계산 안 해도 돼. 그럼 2번 조건을 읽어 보시면 자, 거기 보면은 B6,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B6,5였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답은 6의 4승이 됩니다. 6의 4승. 6의 4승 곱하기 2를 해줘야겠다. 왜 이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버리면 이거는 2분 그래프거든요. 2분 그래프. 그래서 5 x 5 x x x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게 가능한 그런 그래프가 있고 수용도예요. 그래서 6개의 점에 5개의 선분만 그어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공에서 출발해도 다른 공으로 도달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2번에서 나온 개념이 연결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커넥티드 그래프라는 개념인데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연결 그래프가 아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결 그래프이면서 분할, 이분할 그래프인 게 딱 수용도인데
그들도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2한 거는 얘가 흰색, 얘네가 검은색일 수도 있고 얘가 검은색, 얘가 흰색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여기서는 6,6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고 일단 이런 생각은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고 6,6은 어떻게 할까? 자, 얘는 에서 연결이 아닌 애는 쪼개져 있는 경우를 빼주자 라는 거고요. 얘는 저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A 6,6은 6 컨비네이션 1일 때는 6,1하고 5로 쪼개지면은 5 컨비네이션 6이기 때문에 어차피 0이거든요. 그다음 6 컨비네이션 2일 때는 2, 4, 8 6 컨비네이션 3일 때는 9 6 컨비네이션 4일 때는 다시 8 그다음 6 컨비네이션 5일 때는 다시 5 컨비네이션 6이니까 얘도 다시 0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가 있어요. S라 하고 그 S에서 이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걸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거 맞죠? 엄청 경우가 적다라는 거. 서로 떨어지려면 흰 공과 검은 공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3개인 경우 혹은 4개, 2개인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이 경우에 한쪽 그룹에 4개만 들어간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연결할 수 있는 선분이 고작 4개밖에 안 돼요. 그럼 얘 포함해도 5개가 맥시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는 유일한 방법은 5개와 1개로 쪼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5개와 1개로 쪼갰을 때 선분을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6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6개를 3개로 쪼갠 다음에 이 중에 누구를 왕따 시킬 건지 정하기만 하면 끝.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개, 2개인 경우에 4개, 2개인 경우도 똑같이 5개를 묶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6 컨비네이션 4하고 그 다음에는 넷 중에 누구를 왕따 시킬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반대의 경우인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A라고 했을 때 A를 빼주면 되겠다. 이거죠. 자,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합시다.